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한대원 이연은 원자의 신분이면서도 세자가 되지 못한 불운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생활에서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20살이 되기 전에 두 번이나 이혼을 했고 한 여자와 두 번 결혼하기도 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제한대원은 1466년 2월 13일 조선 제8대 임금 예종과 완순왕후 한시 사이에서 태어났다. 예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1468년 9월 23일이었다. 이때 예종의 나이 19이었다. 19살이면 충분히 팀정이 가능한 나이였지만 웬일인지 예종은 직접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모호인 정의왕과 수렴청정을 했기 때문이었다. 명분상으로는 예종이 아직 20살이 되지 않아서라고 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정의왕후와 한 명의 정치적 결탁이 있었다. 당시는 정씨들이 승정원을 지배하는 mon상 정치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한 명애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종이 왕권을 행사할 경우 한 명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았다. 정의왕후는 이를 염려하여 예종이 20살이 될 때까지 섭정을 했다. 예종은 왕위에 오른 이듬해인 1469년 친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친정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인 그해 10월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다. 사인은 피부병에 의한 폐혈증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변명은 알 수가 없었다. 예종이 죽자 왕위 계승 1위였던 원자 이연을 제치고 세조의 장남인 의경사자의 둘째 아들 세조의 장남인 의경사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 이열에게 돌아갔다. 당시 세손현이 나이가 불과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원자의 이치를 잃고 제한대군에 책봉되어 궁궐에서 살았다. 그리고 5년 뒤인 1474년에 세종의 일곱 번째 아들인 평원대군의 후사로 결정되어 봉사손이 되었다. 제한대군은 예종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그를 다른 종친의 봉사손으로 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다. 당시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에 대한 기록은 성종 5년 10월 18일 기사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예주에서 아뢰었다. 이제 종교를 받으니 제한대군 이연을 평원대군 호사로 삼고자 하는데 옛날의 사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셨습니다. 신등의 남의 후사를 삼는 의논을 자세히 살펴보니 주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후사를 삼을 수 있는가 같은 혈통이면 가하다 하였고 어떻게 하면 남의 후사를 될 수 있는가 하니 지자가 가하면 하였고 건국대적의 이프 후사를 드리는 조항에도 동종의 지자를 후사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미 대통을 이으셨으니 제한대군은 이미 지사가 되었으며 평원대군의 후사가 되는 것이 예의와 법도에 있어서도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에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해서 제한대군은 왕의 적자의 신분에서 졸지에 평원대군의 양손이 되고 말았다. 원래 평원대군이 죽자 양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명대군 이구의 셋째 아들인 정양군 이순이었다. 그런데 이순의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제한대군의 현 이순의 양자로 입적시켜 평원대군의 봉사손이 만드는 것이었다. 제한대군을 이순의 양자로 삼아 평원대군의 봉사손으로 만든 것은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정의왕후가 제한대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고육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왕이 되어야 할 제한대군의 위상을 그대로 남겨두었면 총종에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제한대군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한대군의 안전을 위하여 그를 평원대군의 보사선으로 만들어 더는 왕권을 위협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든 것이었다. 이연이 평원대군의 보사선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9살이었다. 따라서 나이 어린 탓에 이후로도 대궐에서 쭉 살 수 있었다. 이후 이연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다. 그의 결혼 시기는 정확하게 기록에 되어져 이후 이연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다. 그의 결혼 시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나 12살쯤으로 추측된다. 신부는 김수말의 딸이었다. 김수말은 당시 안산구수였고 문성군 유수의 사위였다. 유수는 무인 수신으로 세조의 채찍군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문성군이라 칭호를 받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영과 김씨 부부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인 김씨가 갑자기 병을 얻어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그와 관련하여 내용이 성종 10년 12월 20일에 실록 기사에 보인다. 성승들에게 전거해야 했다. 제한대원의 부인 성승 등에게 전교하였다. 제한대군 부인이 지난해 6월에 처음으로 풍병을 얻어서 때로는 혹시 현기증이 나고 두 다리가 연약해져서 방걸음 걸어가는 중에도 간혹 저절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사제에 물러가서 병을 치료하게 했는데 정신이 혼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입에 거품이 날 정도였다. 그 집에서 말하기를 조금 나았다 하므로 대구 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대비를 따라 후원에 나갔다가 섬도로 올라가다가 저도로 넘어지는 것이 전일과 같았다. 약을 먹고 찜질하기를 남는 힘이 없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낫지 않았으니 이것은 곧 다시는 나을 수 없는 병이었다. 전일 덕원군이 내 앞에 앉아 갑자기 중풍에 만나서 부축하여 나갔는데 두 다리가 땅에 드리워져 끌려갔지만 침질하고 뜸질해서 곧 낫게 되었다. 대저 침실과 뜸질의 병을 치료하기에는 쉬운데도 부의 병은 유독 낫지 않았으니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하였다. 또 왕대비께서는 보통 때와 병환이 많아서 음식을 능히 소화하지 못하고 호, 위로 토하는 때가 있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손자가 있기에 바삐 기다리고 있는데 다만 왕대비만 이와 같이 뿐만 아니라 대비의 뜻도 이와 같으니 이를 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에 정찬송, 심회, 윤사흔, 홍융, 노사신, 이극배 등이 아뢰었다. 이를 피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다. 송종은 곧 중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제한대군의 부인이 오래 묵은 병이 있어 걸음을 걷지 못하고 또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세를 얻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도 하니 비록 침질과 뜸질과 다른 약물 치료가 있었으나 마침내 효염이 없게 되었다. 대비께서 연세가 이미 늙었고 또 병환이 있어 손자를 보고 싶어 하고 있으나 부인의 병이 또한 낫지 않으므로 마지못해서 그를 폐해했으니 이것은 대왕대국의 명령이었다. 경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김씨 부인의 외조부 유수를 불러 이 사실을 통지하라고 했다. 그러자 유수가 송종을 찾아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다. 아내 김씨와 헤어진 이연은 그의 박주선의 딸과 재혼하였다. 하지만 이연은 은밀히 첫째 아내 김씨를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1482년 5월에 발각되고 말았다. 결국 이 일로 김씨 아버지 김수만이 붙잡혀와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종친을 규율하는 종시부에서도 이런 말을 하였다. 제한대군 이연은 일찍이 대형대비의 내교로 김씨를 버리고 박씨를 취한 뒤에 몰래 버린 아내를 찾아가서 경속하고 또 맞아와서 함께 거처하며 매우 상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다시 이혼하게 하소서. 또 김씨의 아비 김수말은 즉시 보고하지 않은 가만히 딸자식이 대군의 피조절을 보냈으니 청컨대 사원부로 하여금 출국하게 하소서. 성종은 김씨와 다시 이혼시키고 김수말을 공문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이혼은 용서했다. 하지만 김수말을 출국해보니 김수말이 이 사건을 위반하는 흔적이 없었다. 그래서 김수말을 풀어줬다. 그런데 이 일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부인님 박씨의 이 일로 인해 한 번 더 왕실이 발칵 뒤집혀졌다. 이연의 두 번째 아내는 박중성의 딸이었는데 박중성은 박선명의 손자이고 박성명은 태종의 어릴 적 친구이자 최측근이었다. 그는 태종 때 가장 오래된 도승지 자리에 있었던 황희의 그 자리에 청거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후로도 방초선은 집안의 왕실과 친밀했다. 세종과도 가족관계를 연결되어 있었는데 박주선의 아버지 박고서와 심원의 막내딸이 혼인하였으니 박고서와 세종은 동서지간이었던 것이었다. 박주성은 어렸을 시절 부모를 잃고 이모부터서 자랐다. 그의 이모부는 동정녀 지사를 지낸 강성덕이었는데 강성덕은 그늘에 있으면서 그는 문과를 준비하여 장원급제를 했다. 이렇듯 왕실과 밀접한 관계였던 박주선의 사이가 되었지만 이혼은 그의 딸 박씨와 오래 살지 못했다. 박씨의 시비들과 동침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씨가 동성애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박씨는 그들의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며 이렇게 항변했다. 어느 날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기미가 한자리에 동침하기를 여러 번 청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비록 귀신이 같고 도깨비 같다고 하더라도 이미 명색이 주인인데 내가 어찌 동침하자고 하느냐 하니 종감이가 물러서서 금은덕과 더불어 같이 잤습니다. 결국 이런 박씨의 해명이 있자 성종이 일본부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 제한대군 유모와 계집종 그리고 계집종의 남편 중훈들을 초사 및 박씨의 변명한 사연을 자세히 모두 추국하고 아울러 무심도 가두게 하라. 이후 문척 끝에 그들은 여종이 박씨를 보고한 것이라고 결론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았다. 그래서 태양대비 윤씨와 대비 한씨는 박씨가 부결하니 성종에게 대한대군과 박씨를 이혼시키라고 하였다. 성종은 이를 반대하였고 조정 대신들도 역시 반대하였다. 하지만 태양대비 윤씨가 이혼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박씨와 이혼은 이혼하고 말았다. 이혼 과정에서 조정 대신들이 반대가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지만 결국 왕대비 윤씨의 의견이 관찰되고 있었다. 이혼이 김씨와의 이혼을 이어 박씨와 이혼을 한 것은 1482년이었으나 이때 이혼의 나이
17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이혼을 두 번이나 하게 된 것이었다. 두 번째 아내 박 씨와 이혼이 이혼하자 조정에서는 이혼의 결론이 다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혼은 첫째 아내 김 씨와 재결합할 것을 주장하며 결혼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대형 대비 정의왕후는 김 씨와 재결합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종 또한 김 씨와 재결합을 반대했다. 성종은 애초 이혼과 김 씨가 살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심지어 김 씨를 빨리 죽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하소연까지 하셨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김 씨와 재결합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종의 반대는 어디까지나 할머니 정의왕후의 뜻을 방향한 것이었다. 정의왕후와 대한대군이 팽팽하게 대립한 중에 정의왕후가 죽었다. 정의왕후가 3년 상이 끝나자 이혼은 다시 김씨와 재결합을 주장하였다. 성종은 다른 여인에 물색하여 이혼에게 결혼시키고자 했다. 이때 이혼은 이미 김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혼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조정의 반대에도 성종은 이혼과 김씨의 재결합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물론 왕대비 안순왕후 한씨도 뜻하기도 했다. 한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한대군이 어리석고 병이 있어 비록 다시 장가들게 하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김씨와 다시 재결합하려고 했다. 비록 강제로 다시 장기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다시 버린다면 또 화기를 손상하는 일이었다. 그쯤 되자 조정 대신들도 한발 물러서서 이런 말을 하였다. 김씨와 이혼한 것은 다만 병이 있었을 뿐이고 그 밖에 버림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죽었고 김씨의 병을 나았으니 다시 결합하도록 하소서. 대신들의 이 말을 알 수 있듯이 쫓겨난 박 씨는 이 무렵에 이미 죽은 상태였다. 이때가 성종 16년이었으니 박 씨가 쫓겨난 3년이 지난 때였다. 박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불결하다는 이유로 쫓겨났으니 자살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제한되고 이혼은 다시 첫째 아내가 공식적으로 재혼하였다.